안녕하세요. 5분 심리학 한선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티틀의 통제 균형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자, 그 구독자분 중에 메리라는 분이 이제 티틀의 통제 균형 이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 말씀을 주셔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티틀이라는 학자의 통제 균형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 심리학 쪽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이론인데요. 통제의 양, 이제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통제력과 개인이 이제 사회로부터 받는 통제의 양, 자, 그 균형에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다. 이런 이론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제감의 욕구라는 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욕구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것을 내가 좌지우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감각을 가지는 게 이제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통제력이, 통제감이 개인에게 이제 지나치게 많이 부여되는 경우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통제가 되는 사회에서도 또 이제 일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티틀은 이런 이제 통제가 균형을 이룰 때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통제력의 양과 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이런 이제 통제력의 양이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질 때 범죄가 가장 덜 일어난다. 라는 이제 설명입니다. 그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통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경우는 소위 이제 사회적인 법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무법천지 같은 경우를 연상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아주 옛날에 이제 뭐 법이랄 게 없던 시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의 어떤 서부 개척 시대, 그죠? 그때는 이제 많은 이민자들 또 이제 기회를 찾아서 서부로 가는데 거기는 이제 어떤 행정 제도 같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맘만 먹으면 이제 얼마든지 강도질을 해가지고 딴 사람의 재산을 뺏는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보안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보안관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어떤 이제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을 위반한 사람을 즉결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 있었던 사회였죠. 그래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통제력이 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또는 이제 뭐 많은 어떤 이제 내전이랄지 이제 사회가 붕괴된 경우, 그래가지고 법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는 있지만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뭐 중남미라든지 이런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이제 사회가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에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이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통제력이 굉장히 강한 사회.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사회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본은 뭐 치안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또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남들에게는 어떤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라는 사회적인 의무나 역할을 굉장히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회가 되게 안정적이고 큰 범죄가 많이 안 일어나는 편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지메랄지 아니면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규칙, 이런 이제 메이와쿠라든지 사회적인 의무를 다해도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가지고 일탈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본 사회가 아닌 어떤 이제 다른 나라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굉장히 민폐를 많이 또 저지르죠. 자, 이런 식의 범죄, 일탈 행동들을 볼 수 있는데, 요거 역시 이제 개인이 받게 되는 통제가 개인의 통제력보다 훨씬 지나칠 때 사람들이 이제 욕구 불만이 생기고 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자,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무법천지라고는 볼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제 한국도 치안이 잘 돼 있고, 또 한국 사람들도 이제 남에게 굳이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공동체 의식이, 우리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좀 개인의 통제력과 이제 그 집단의 통제력을 비교하자면은